2022년은 새롭게 당선된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 3기 집행부가 출범한 첫 해입니다. 3기 집행부는 1기, 2기 집행부의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크게 3가지 사업기조를 정했습니다. 첫째, 2016년 협동조합 노조로 통합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산별 교섭을 이번 3기에서는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둘째, 조직의 확대 강화 혁신입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한 대산별 전환과 1만 2천 협동조합 노조 건설을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셋째, 우리 노동조합의 일상적 과제인 농협중앙의 반노동행위 및 불공정 타파,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하여 농축협을 올바르게 개혁하기 위한 것이 세 번째 목표입니다. 많은 사업 목표 중에서도 조합원동지 여러분들과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올해 핵심 사업과 투쟁 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올해 핵심 사업의 첫 번째는 중앙교섭에 관한 내용입니다. 3기 집행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중앙교섭을 쟁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노조는 다양한 교섭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사업장의 중앙교섭, 대경지역의 집단교섭, 경인지역의 지역공동교섭, 그리고 제주지역의 농축협이 함께하는 지역공동교섭까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중앙교섭은 왜 필요할까요? 개별 노조로는 조합장의 갑질과 전행에 맞서 싸우기가 벅찹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장의 단체 교섭으로는 중앙회의 횡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와 노동부, 농림부 등 대정부 투쟁을 함께 해야 법과 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교섭은 우리의 요구로 세상을 바꾸는 실질적인 투쟁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농협중앙회와 교섭하고 정부를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다면 그동안 눈치 보고 숨죽여 일만 하고 있는 동인들이 우리 노동조합을 믿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크고 더 강한 노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2016년 전국 농협노조와 전국 축협노조가 통합해서 지금의 전국 협동조합 노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농축협은 서로 다른 교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교섭 구조는 우리 노동조합의 힘을 하나로 집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동조합이지만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사업장별로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합장과의 교섭력 차이도 있습니다. 중앙교섭은 이러한 교섭력의 차이를 완화시켜줍니다. 교섭력이 약한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노동자보다는 자본과 재벌에 더 가깝습니다. 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는 노동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드러냈던 윤석열 당선인은 분명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성과급여는 더욱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로 뭉쳐 싸운다면 그리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 외박으로 우리의 권리를 튼튼히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노동조합의 안정을 위해서 단체 외박과 중앙교섭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용 안정과 노동 조건을 향상시키고 노동조합을 튼튼하게 만드는 단체 외박, 그리고 농협중앙회와 정부를 상대로 우리 농축협의 규정과 제도를 바꾸는 중앙교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앙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2024년 중앙교섭을 위해 올해는 중앙교섭을 위해 훈련하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농협사업장들은 지역교섭을 통해 노조도 조합장도 전국교섭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직 지역교섭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지역교섭을 통해 전국교섭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섭 단위는 다르지만 최대한 시기 집중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교섭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한다는 것은 전국의 모든 교섭단이 공동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경인지역의 교섭이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고 투쟁을 해야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함께 투쟁하고 쟁취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반드시 무단협 사업장의 단체 협약이 체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기 집행부는 중앙교섭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24년 중앙교섭의 요구안과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전국의 조합장들을 어떻게 한 테이블로 모이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들은 이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중앙집행위원회, 산별교섭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과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중앙교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현재 중앙교섭에 대한 상조차 서로 다름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맞추고 실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협의 차이, 지역별 편차들을 극복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교섭 구조를 일치시키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국의 지회, 지부, 본부가 한 마음으로 중앙교섭을 준비하고 연습해서 반드시 성사시킬 수 있도록 합시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출범 이후 지난 6년간 중앙교섭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전국교섭의 경험도 있습니다. 2016년 전국 단위 중앙 집단 교섭을 시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완전한 중앙 교섭은 쟁취하지 못했지만 시도만으로도 임금 피크제를 저지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 교섭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뭉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장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노동조합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중앙 교섭 반드시 쟁취합시다. 투쟁! 올해 핵심 사업 두 번째 과제는 대산별 전환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 사무국연맹 소속의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속된 사무국연맹이 올해 정기대의원 돼서 연맹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올해 12월 31일부로 사무국연맹은 해산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긴 합니다. 그럼 사무국연맹이 해산되면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민주노총은 16개 산별노조와 연맹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에 소속된 약 94%의 단위노조가 대산별노조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즉, 민주노총의 대부분의 노조들이 대산별노조로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는 금속연맹, 공공연맹, 병원 노련에서 대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입니다. 사무금융연맹도 사무금융서비스노조라는 대산별 노조가 있습니다. 연맹은 개별 단위 노조들이 연대하여 만든 연합체이고, 산별노조는 개별의 단위 노조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하여 단일 노조를 이룬 것이 산별노조입니다. 전국 협동조합, 노동조합도 이러한 측면에서 개별 독립법인인 지역농축협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했기 때문에 산별노조입니다. 이제 이러한 소산별 노조에서 대산별 노조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합니다. 전국 사무금융연맹은 2007년 대산별 노조 전환을 결의하고 2011년부터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이라는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금융연맹 소속의 증권, 보험, 카드 등의 노조들이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조라는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농협노조와 축협노조 시기 우리는 2009년 농협, 축협, 수협의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부결되었고, 2013년 농협노조의 일부 지역본부가 조직을 탈퇴하고 사무금융서비스노조로의 가입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전히 우리 조직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2016년 대산별 전환을 위한 과도기 과정으로 농협노조와 축협노조가 통합해서 현재의 협동조합 노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지금의 협동조합 노조가 되기까지 대산별 전환을 위한 시도들은 있었지만, 우리가 대산별 전환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 노조의 지역 체계와 지역 활동, 그리고 사무처 문제 등 사무금융 대산별 노조가 우리 노조를 받아 안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농협노조 시절 일부 지역본부가 탈퇴해서 조직의 질서를 훼손시킨 일들은
대산별 전환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 노조는 아직까지 대산별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사무금연맹은 정기대의원대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대산별 노조를 완성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노총은 대산별 노조를 조직의 방침으로 세우고 있을까요? 산별 노조는 큰 규모로 결집한 노동자들의 힘입니다. 노조가 지닌 재정과 인력의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조합장, 농협중앙회, 그리고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산업정책과 사회정책에도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별 노조가 만능은 아닙니다. 덩치가 커진 산별 노조가 산별 중앙 중심의 활동으로 현장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와 소통은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입니다. 때문에 현장의 참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직체계, 인력 운용 등이 대산별 전환의 핵심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조의 조직체계는 업종본부와 지역본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업종본부는 공공금융, 증권, 보험, 여수신, 일반 사무와 협동조합 업종본부로 구성됩니다. 협동조합 업종본부에는 우리 협동조합 노조와 NH농협중앙회 노조, 그리고 사무금융노조 내에 있는 농협, 축협, 수협의 사업장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는 기본적으로 대산별 노조로서의 지역본부 체계가 있고 대산별 노조의 협동조합 업종본부로서의 지역본부 역할이 있습니다. 대산별 노조의 조합비는 6,500원입니다. 이 조합비에서 업종본부와 지역본부의 교부금을 교부합니다. 이 교부금도 아직 구체적으로 금액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대산별 노조로 전환하더라도 현재의 조합비가 인상되는 일은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산별 노조의 조직체계와 조합비, 교부금은 사무금융연맹에서 제출한 것이고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맹 대산별 특별위원회와 그리고 우리 노조 중앙집행위원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대산별 전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무금융 노조 내 다른 노조들과의 차이입니다. 업종 중심의 사무금융 노조는 절대 다수의 사업장이 큰 규모의 전국적인 사업장입니다. 대부분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고 주로 기업별 사용자와 대각선 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조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다수의 사업장이 지역별 교섭과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형태와 조직 활동이 많은 부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 활동이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조합비가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규모의 개별 사업장이 많은 관계로 더 많은 인력,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같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와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역 중심의 현장 활동이 중심이 되는 대산별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들이 신속히 처리되고 현장과 함께하는 인력 운용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대산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고 이 과정은 현장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른 노동조합이 하나로 뭉치는 것은 어렵습니다. 농협노조와 축협노조가 통합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고용과 노동 조건을 발전시키고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우리의 힘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3기 집행부는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최선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산별 전환에 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제주축협에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축협 노사단은 오래전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을 만들고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협중앙회가 갑작스럽게 채용 준칙을 만들고 일방적으로 하달하면서, 그리고 이 채용 준칙을 핑계로 해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의 인력관리, 전산 등록도 막아버렸고, 이로 인해서 사실상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단체협약이 온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일선 농축협에 하달한 채용 준칙은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차별 해소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반노동적 독소 규정입니다. 일선 농축협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농협중앙회가 이러한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일선 농축협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맺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농협중앙회가 무력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선 농축협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반노동적 취업규칙인 채용준칙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농협중앙회는 단체협약을 우선 인정하고 단체협약에 의한 비정규직, 정규직화 되는 노동자들의 전산 등록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도 행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반노동적 부당 지배 개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고 노동존중 농협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협동조합 노조 올해 핵심 투쟁 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주축협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협약 침해 등 농협 규정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투쟁입니다. 또 하나는 농협중앙회의 지역농축협에 대한 반노동, 불공정 지배구조 타파 투쟁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단체협약 침해는 안 됩니다. 사측과 힘들게 교섭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합의한 소중한 단체협약이 농협중앙회의 부당한 지배 개입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이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은 조합의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간 합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직군 전환을 가로막는 채용 준칙은 불공정합니다. 단체협약 이행을 방해하는 채용 준칙은 폐기되어야 하고 농협중앙회는 인력관리 전산 등록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노동자의 차별 금지를 요구합니다. 동일조합에서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직군 전환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원예지도직, 경매직, 기술관리직, 마트관리직을 포함해 동일 업무를 하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서도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아프면 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업무의 질병으로 몸이 좋지 않아 휴식이 필요한 경우는 농협 복무규정상 명령휴가와 청원휴가를 요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심신단련휴가와 연차휴가 소진 후 사용하는 현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농축협도 유급 병휴가와 상병수당 도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규정 개정으로 공정한 인사를 실현해야 합니다. 농협의 각종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비공개 고가평정의 배점이 과도하게 높아 인사에 대해 직원들의 불만과 불공정 시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시군 인사업무협의회 폐지, 조합장 단독 평정 폐지, 인사고과제 배점 기준 조정, 조합원 임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한 징계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조합장 마음대로 징계하고 발령 내고
승진시키는 현실을 바꿔내야 합니다. 차별적 임금제도 폐지 및 잘못된 급여 규정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호봉표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일반 직군과 비교해 봤을 때 임금, 상여금, 식대, 교통비, 재화비 등 각종 수당에서 심각한 노동 조건의 차별을 받고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구조가 연간 총액제로 되어 있어 자연승급에 따른 임금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조를 호봉승급제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후생복지비 규정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후생복지비는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휴직, 정직, 사고 및 사무형편상 대기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임금 삭감 규정이며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한 관련 9세 기준으로 올리고 근로시간도 33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육아 보장이 필요합니다. 농협 규정 개정으로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신설하여 안정적으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난임 치료 휴가도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협 복무 규정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연간 3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협도 실제 난임 치료 휴가를 위해 생색뿐인 연간 3일이 아니라 충분히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유급 휴가가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비 부담도 크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급으로 줄 건지 유급으로 줄 건지는 각 사업장별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복무 규정을 개정해서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 투쟁 과제는 반노동 불공정 지배부재 타파입니다. 상호금융예금자보험료 즉각 면제 투쟁을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노조의 지속적인 투쟁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는 목표 구간 적립료율을 하한 1.29%에서 상한 1.52%로 하향 조정했지만 아직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와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상호금융의 규모나 건전성을 봤을 때 시중은행 수준인 상한 1.1%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년 기준 납부 총액이 1,896억 원에 달하는 농축협 상호금융 예금자 보험료 즉각 면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진행된 지 만 10년이 된 현재까지도 농축협 신용카드 사업 업무유탁 약정의 당사자 주체가 지금은 있지도 않은 농협중앙회 신용사업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농축협의 연체채권 및 부실채권까지 떠넘기는 등 각종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바로잡아 새롭게 약정을 맺어야 합니다. 지난해 투쟁 성과로 농축협 신용카드 업무협의회에 우리 노조 7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입장을 적극 개진하고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개통구매 제도도 개선해야 합니다. NH경제지주를 통하지 않으면 농축협이 사실상 농약, 비료, 마트의 상품, 정유 등 대부분의 상품을 구매, 판매할 수 없도록 전산 시스템을 통해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개통구매 때문에 물품 수급도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역사회와 공존도 모색해야 하는 농축협으로서 개통구매 체제의 문제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농축협에 대한 경영평가 주요 항목에 개통구매 이용 실적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NH경제지주는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겨 배를 불리고 사업과 손실은 고스란히 농축협이 떠안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NH지주회사의 명칭 사용료도 문제입니다. 일명 농업지원사업비입니다. 2012년 농협중앙회 사업체제를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NH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농협 상호명을 그대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농업지원 사업비의 세부 운영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지원 사업비 부과율을 상향시켜야 하고 농업지원 사업비가 본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농축협 노동자들은 NH 지주회사를 위한 노예가 아닙니다. 농축협 경영평가와 농축협 노동자의 업무 평정 시 평가 항목에서 NH 지주 및 자회사, 계열사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실적을 근거로 농축협 노동자들이 임금과 승진 등에 좌지우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노예노동, 공짜노동으로 내모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내야 합니다. 농협규정 독소조항 개정과 농협중앙회의 반노동, 불공정한 지배구조 타파 투쟁은 농축협 현장과 조합원 동지들의 삶을 바꿔내는 투쟁입니다. 2022년도 힘있게 투쟁합시다. 투쟁! 동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노조의 핵심 사업과 투쟁 과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022년 교섭 투쟁 승리와 반노동 농협규정 독소조항 개정 및 농협중앙회의 불공정 지배구조 타파를 위한 힘찬 투쟁을 현장 곳곳에서 조합원 동지들이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노동조합과 함께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힘찬 승리의 길로 달려갑시다. 투쟁!